자, 쉬셨죠? 자, 이번엔 세 번째 시간입니다. 2023년도 시행된 종합부동산세법의 핵심되는 내용, 수험생도 그렇고 실무적으로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종합부동산세에서는 어떤 부분이 바뀌었을까? 납세 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세부담, 주택에 대해서 개정이 됐어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토지분은 그대로입니다. 왜? 투기에 이용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 주택 및 토지에 대한 납세 의무자, 여러분 종합부동산세는 개정되기 전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전국에 있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과 토지 이 두 가지인데, 주택은요 공시가격 합한 금액이 얼마였어요? 6억을 초과하는 자, 6억을 초과하는 자가 납세 의무자인데, 올해 해당 연도 2023년은 6억을 9억으로 상향합니다. 그래서 9억을 초과하는 자가 납세 의무자다 이거죠. 그리고 종합합산 토지는 5억을 초과하고 나대지, 그리고 사업용 토지는 80억을 초과했을 때 납세 의무자. 그래서 토지는 그대로인데 주택 부분만 개정이 됐다. 그죠? 그리고 또 하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개인의 경우는요, 주택의 공시가격 합한 금액에서 6억을 공제를 하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야 과세표준이 나옵니다. 그런데 앞에 여기 개정됐기 때문에 6억이 아니라 9억을 초과하는 자, 그래서 공시가격 합계에서 얼마 9억을 봐라 공제를 합니다. 그리고 9억을 공제한 금액에다가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데, 단 하나, 법인의 경우는 이미 잘 아시다시피 공제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법인은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가 됐던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가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우리 1세대 1주택자는 5억을 기초로 공제해주고 그리고 나서 6억을 공제했는데, 이런 단계에 사용하지 않고 그냥 공시가격에서 12억이죠. 12억을 공제한 금액에다가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금액이 과세 표준이다. 그죠? 예, 이렇게 해서 1세대 1주택자 여태는 공시가격 합계 12억을 부할 때 초과할 때, 그죠? 12억을 공제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서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자, 이번에는 종합부동산세에서 세 번째 개정된 부분이 세율 부분입니다. 세율 부분. 자, 주택에 대한 세율은 지역 불문하고 2주택에 여기에는 조정지역이 따로 있고 일반 지역 그랬는데, 개정된 내용에는 자, 지역 불문하고 2주택은 1000분의 5, 0.5부터 2.7까지 2.7%까지 1000분의 5부터 1000분의 27, 2.7%까지, 그리고 3주택일 때는 1000분의 12에서 1000분의 60, 다시 말하면 1.2%부터 6%까지 되어 있던 걸 우리 부담을 줄여주는 거죠. 1000분의 5, 0.5부터 5%까지 누진세율로 되어 있고, 법인의 경우,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그런 주택은 지역 관계없이, 과거에는 개정되기 전에는 조정지역의 2주택이냐 일반 지역의 2주택이냐, 근데 기본이 2주택까지는 할증하지 않겠다, 그런 취지예요. 그래서 지역 불문하고 2주택에 대해서는 1000분의 얼마 27, 2.7 세율을 인하시켰고 비례세율, 그리고 3주택 지역 따지지 않고 3주택 이상일 때만 1000분의 60, 이것을 1000분의 55%로 인하를 했다. 세부담을 줄여주겠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종합부동산세가 나오면 세부담 상한이 있어요. 전년도 부과된 세액의 일정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그래서 원래 토지 및 2주택 이하는 100분의 얼마 150이었고, 그리고 3주택 이상일 때는 100분의 300이었었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거 다 통일합니다. 그래서 100분의 얼마 150이다. 이제 종합부동산세는 토지가 됐든 다주택자든 아니든 간에 100분의 150, 전년도 부과된 세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이미 앞에서도 똑같아요. 법인의 경우는 원래대로 상한 비율이 없습니다. 제한이 없다는 얘기는 나온 금액 세액이 얼마가 됐든 다 걷어가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개인의 경우에 주택이나 그리고 토지에 대해서는 전년도 부과된 세액의 100분의 100, 50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러나 법인 소유 주택은 상한 비율이 없다라고 하는 내용. 다음. 그러면 이번에는 종합부동산세 세율 아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볼까요? 결론은 다주택자 중과 일부를 폐지했다는 얘기, 일부라는 얘기는 뭐예요? 2주택까지는 할증하지 않겠다 이런 내용인데 내용은 이렇게 돼 있어서 자 여기 요 분한이 비어 있었죠. 자 3억 이하는 0.6부터 3%, 1000분의 6부터 1000분의 30, 그리고 3주택은 1000분의 12부터 1000분의 60 이렇게 3주택, 2주택 이렇게 세율이 누진세율로 별도로 되어 있었죠. 그런데 개정된 내용은 이렇게 개정이 됐다. 요 부분에 두 개의 구간이 새로 생겼고 그리고 여기서 자 여기는 조정지역이 있는 것까지 합쳐서 2주택까지는 할증하지 않겠다. 그래서 2주택은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1000분의 5, 0.5부터 2.7%까지. 그런데 3주택은요 이렇게 가요. 0.5부터 시작해서 5%까지인데 요때 3주택도요 요거 12억을 초과하지 않으면 2주택자와 똑같이 세액 부담을 줄여주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뭐했을 때만 12억 이하까지는 똑같죠. 그러니까 12억 초과하기 전까지는 2주택이든 3주택이든 똑같이 적용되는데 3주택의 경우는 12억을 초과할 때는 이렇게 세율 부담을 주는데 그것도 과거에 작년에 비해서 세율 부분을 인하했다 이겁니다. 이렇게 구조가 바뀌었습니다. 자, 우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이것까지는 기억하지 않더라도 요거 2주택은 0.5부터 2.7, 3주택은 0.5부터 5%까지가 우리 누진세율로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종합부동산세에 이제 올해 개정된 부분 하나 마지막으로 보면 주택수 계산이에요. 1세대 1주택자냐 아니냐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지고 또 1세대 1주택자한테는 특별히 고령자 연령별 세액 공제도 있고 보유기간별 공제라고 해서 장기간 보유하고 있으면 그것도 공제 혜택을 주죠. 그런 혜택을 주는데 그때 1세대 1주택자로 보느냐 안 보느냐 기준은 과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세대원 중 한 사람이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을 때만 1세대 1주택이에요. 그러면 동일한 세대원 가족이라도 주택 하나를 공동 소유하고 있다 그러면 지분대로 나누다 보니까 각각 주택으로 보니까 1세대 1주택자로 보지 않아요. 그래서 공동 소유 주택은 무조건 1세대 1주택자가 아니다 이 얘기예요. 다만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면 이런 건 있어요. 부부가 주택을 공동 소유하고 있다. 부부가 공동 소유하고 있을 때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주택으로 1세대 1주택자로 적용받겠다라고 요건을 갖춘 다음에 신청을 하면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서 그 요건이 뭐냐? 다른 가족이 주택이 하나도 없고 오로지 가족 중에 주택 하나인데 부부가 공동 소유하고 있다. 이럴 때 그것도 1세대 1주택자 적용받겠다고 이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적용 특례 신청이 들어오면 1세대 1주택으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죠. 그렇지 않으면 기본이보다 신청을 하지 않으면 부부라도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않고 각각 주택으로 봅니다. 또 하나의 주택과 다른 주택에 부속된 토지만 같이 소유하고 있다. 그럴 때는 토지만 소유한 건 주택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1세대 1주택으로 인정해 주겠다. 또 일시적 2주택 그러면 이사 가기 위해서 그죠? 예.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 2주택이 됐다면 2개를 가지고 있어도 이것은 투기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1세대 1주택으로 봐주겠다. 그래서 개정되기 전에는 이렇게까지는 똑같이 가지요. 그런데 올해 개정돼서 들어온 것이 1주택과 주택 하나와 상속받은 주택이에요. 상속받은 주택을 같이 소유하고 있으면 주택이 몇 개입니까? 2개죠. 그런데도 1세대 1주택으로 봐주겠다. 그런데 이때 상속받은 주택에 대해서는요. 이 요건 중에 하나만 충족하면 돼요. 어떤 것은 하나. 첫 번째, 상속받은 주택이 몇 년 안 지났다.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그건 그 주택은 주택수에서 빼고 계산하겠다. 그러면 다른 주택 하나 있으니까 1세대 1주택으로 보고요. 아니면 이게 아니래도 지분이 공동 소유하고 있다. 그러면 지분이 몇 프로? 40% 이하 가지고 있다면 그 공동 소유 주택은 주택수 계산에서 부한다. 제외해 주겠다. 이 얘기입니다. 또 하나. 공시가격이 6억 이하예요. 6억 이하. 다만 수도권 밖에 있는 주택은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라면 5년이 지났어도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이 셋 중에 어느 거든 하나만 충족이 되면 인정해 주겠다. 그러니까 5년이 안 지난 건 지분이나 가격 관계없이 무조건 1주택에서 제외되는 거고, 자, 5년이 지났어도 공동소유주택이 이렇게 40% 이하이거나 수도권 밖에 3억이고 수도권 안에는 공시가격이 6억 이하, 여기에 해당이 되는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5년이든 10년 지났어도 주택수에서 부한다 제외, 이렇게 요건 하나만 충족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지방에 저가주택이 있어요. 지방에 소지하고 있는 저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이 요건을 다 충족이 됐을 때만 혜택을 줍니다. 요건을 다 충족하라 이 얘기는 공시가격이 3억 이하인 주택이어야 할 것, 두 번째 수도권 밖에 어느 하나의 지역, 즉 광역시가 아니고 특별자치시가 아닌 지역에서 소주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또 하나는 광역시라 하더라도 군 지역은 인정해 줘요. 군 지역에 있는 것은 인정해 주겠다. 그죠? 그리고 세종특별자치시의 읍면 지역에 있거나, 그러니까 이거예요. 수도권은 안 돼. 근데 수도권 어디? 밖에 지역은 되는데 수도권 밖이라고 다 되는 게 아니라 광역시 지역은 안 된다. 그리고 특별자치시가 아닌 지역에 있을 것. 광역시의 군 지역에 있으면 군 지역은 인정해 주겠다. 그리고 세종특별자치시의 읍면 지역에 이 요건을 다 충족한 주택이라면 그런 주택 하나하고 일반 주택 하나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2개죠. 그래도 이 지방 저가주택은 없는 걸로 보고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혜택을 주겠다 이 얘기죠. 이렇게 해서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중심으로 개정이 됐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종부세에 대해서 알아봤고 다음 시간에 잠시 쉬었다가 우리 소득세법 정리하는 걸로 하죠. 자, 수고하셨습니다.